인도네시아 당국이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분담금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납입을 미루면서 오스트리아에서 전투기 구매를 타진하고 있다. 군 현대화 목적으로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는 것인데 한국과 공동 추진 중인 KF-X 분담금은 5천억 원 규모 체납돼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사실은 오스트리아 일간지 디프레세는 지난 20일 인도네시아가 오스트리아 공군이 운용 중인 전투기 구매를 제안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오스트리아의 클라우디아 테너 국방장관의 서한을 보내 오스트리아에서 운용 중인 15대 유로파이터 타이푼 Z 전투기 구매 의사를 전달했다. 수비안토 장관은 서한에서 구매 의사를 보인 15대의 전투기가 에어버스 등과 법적 싸움에 직면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전투기 매각은 곧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리아 양측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2002년 23억 유로를 투자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15대를 구입해 운용 중이다. 해당 전투기는 항공 임무에 초점을 맞춘 기본 작전 능력만 가진 초기형 트렌치 1 버전으로 멀티롤 임무는 불가능하다. 현재 오스트리아가 전투기 제조사인 에어버스를 유로파이터 4기 판매 혐의로 고소해 법적 싸움이 진행 중이다. 수비안토 장관은 유럽 기술과 노하우에 감명받아 제안한다며 이 제안이 양국 간 상호 이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오스트리아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는 건 군 현대화 작업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군 현대화 일환으로 전투기 구입,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같은 이유로 올 초에는 수비안토 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해 잠수함 등 군함과 라팔 제트 전투기 확보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오스트리아 전투기 구매를 타진하는 동안 한국과 추진 중인 KF-X 분담금은 여전히 밀려있다는 점이다. KF-X 사업은 40년 이상 운영한 공군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최신형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가 자국에 낙후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사업에 참여했다. KF-X 개발 사업비는 한국 정부 60%, 한국 항공우주산업 20%, 인도네시아 정부 20%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 8조 원 가운데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키로 한 가운데 지난 2016년에 500억 원, 2017년에 450억을 입금시킨 뒤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송금을 중단해 사업 좌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인도네시아가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부터 KF-X 분담금 지급을 미뤄 올해 4월 말 기준 체납금은 5,002억 원이 됐다. 특히 올해 국방 예산으로 2,700억 원 상당의 KF-X 분담금을 책정했지만 아직 미지급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계약금 납입이 상습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에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3척 1조 1,000여 원 규모의 계약금 납입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미 국방부에서 분담급 지급을 미루는 와중에도 KF-X 개발은 순항 중이다. 지난 4월 전방, 중앙, 후방동체별 구조조립 최종 단계에 들어서면서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뉴스 매체로 들려온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을 두고 이미 계약한 내용을 휴지처럼 걷어차면서 전혀 상식에도 안 맞는 요구를 하면서 거짓말로 분납금을 내지 않고 우리 정부를 곤란하게 만든 내용을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KFX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며 기술이라도 빼가려고 다시 한국에 기술자를 보내어 참여토록 한다는 외신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하여 국민들은 모두가 분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이해라고 하지, 지금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한국을 상대로 한 행태를 보면 이건 미친 인간들인가 싶을 정도로 한국을 아주 만만히 호구로 보고 있다는 것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인도네시아가 KFX 투자금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에게 대한 태도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인데, 이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계속 인도네시아와 협업을 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국가적 자존심이 걸려있는 일인데 단지 시리 가지고 다룰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았으면 저런 요구를 할까요? 이걸 모른 척하고 인도네시아를 받아들이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얼마나 쉽게 보고 우습게 보게 될까, 그 전철이 될까 염려됩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인도네시아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국내 전투기 소유만으로도 충분하며 기술력도 충분한데, 굳이 우리가 남의 나라에 돈 몇 푼 받자고 기술 가르치고 그들 인력 하나하나를 키워줄 일이 있는지요? 대우조선과 계약한 잠수함도 하기 싫으면 굴욕적으로 달리면서 억지로 계약 이행토록 무리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미 조선업 일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얼마나 호구로 보았으면 이미 계약해놓은 걸 가지고 안 하겠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언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차제의 앞으로는 미국이 다른 나라 수출할 때에 그렇듯이 우리도 무기를 수출하면서 너무 저자세로 안 했으면 합니다. 또한 기술 이전을 너무 쉽게 해줄 듯이 방산 기업들이 외국 수입 국가에 제시하는데 이러한 저자세로 인하여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모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쪽에서도 호구로 보인 잘못이 없었다면 갑자기 저렇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방산 기업들이 과욕으로 인하여 굴욕적인 조건과 기술 유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기 수출을 하는 일이 없도록 미국처럼 우리도 국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을 두어 과학기술이 기업 임의로 새나가는 것을 막고 기술 보호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우리를 호구로 보고 있을 수 없는 요구와 거짓말만 해온 인도네시아에 KFX를 지속시킨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침뱉는 꼴이고, 아량이 지나쳐서 쓸개도 없는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 염려가 있으니 이러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세계에 각인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선을 그어 처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한국인은 피해당해도 항의 안 한다고 다른 나라에 퍼뜨려서 외국 심판들 사이에서 한국과의 경기는 편파적 판정을 해도 큰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국제경기나 국제축구 경기 등에서 있을 수 없는 노골적인 편파 판정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우리가 이처럼 모르게 나오면 일본 사람의 이간질이 사실임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주는 꼴입니다. 노접힌 운동할 당시만 해도 일본이 한국인을 얼마나 물은 인간들로 생각했으면 오히려 놀리고 조롱하고 오래 못 갈 거라는 등 비웃었습니까? 실제로 과거엔 그런 일이 많았고 저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이미지 하나 각인시키면 오래 가며 국제적인 호구가 되며 지속적인 불이익과 불합리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이번에 노접힌 운동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일본이 한국을 쉽게 우습게 보지 못하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그리고 얼마 전 한국에 대하여 만행을 부린 베트남에 대하여도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 한국은 무르다, 호구다, 이런 식의 국제적인 만만한 상대로 각인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일 하나하나에서 확실하게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쌓아나가기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호구로 인식된 일면에는 과거 권위주의적이고 고답적인 정부가 자국 국민들에게만 엄하고, 외국에는 굽신거리는 비겁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또 신리만을 추구하여 너무 저자세의 굴욕적인 짓을 하는 등 호구짓을 많이 한 여파가 있었기 때문도 있으리라고도 보는데, 이번 참여정부부터는 이런 호구짓은 절대 용납 못하는 새로운 국가적 이미지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할 일은 저들이 우리 KFX가 경쟁력 있고 가성비가 좋아서 사고 싶다면 우리에게서 전투기를 사는 것 외에는 따로 특혜는 없어야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투기 기술까지 퍼주고 저들의 인력까지 키워줄 일은 없어야 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의는 제일 먼저 구매하는 구매자로서 대접하여 타 국가보다 조금 싸게 파는 것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술을 사랑하고 보호했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받은 기술도 우리 것이 아니기에 저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방산기술, 기업의 신기술 모두 국가적 안보 차원에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미루어왔던 분담금과 기술 이전이 타결되어 KFXN IFX의 걸림돌이 사라지고 순항하게 되었다. 앞서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재협상을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분담금 인하와 함께 100% 기술 이전 IFX 수출허가, 분담금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약 5천억 원의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로 한국 측은 인도네시아의 무리한 요구가 터무니없다며 재협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고 사업 성공 우려가 나왔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와의 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9월 8일 KFX 자금을 재협상하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서 인도네시아의 단일 차관보가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분담률을 20%에서 15%로 낮추어 재협상을 타진했지만 그 조건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18.8%로 일부 하향 조정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에 한국의 카이 재협상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KFX IFX 프로젝트 미납금에 대한 5천억 원을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입장이 확실한 KFX 참여로 가닥을 잡았고 인도네시아의 국제적인 신인도 역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는 대회에서 KFX의 성공 여부에 연일 부정적인 여론에 형성되면서 화투를 내자 인도네시아 역시 잠시 흔들리면서 팬데믹을 핑계로 눈치 보기에 들어갔지만, 우리 정부와 카이가 시제기 최종 조립 단계를 대회에 과시하면서 우려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진실한 홍보 전략에 인도네시아 관점에서 발을 빼게 된다면 인도네시아만 손해를 보는 것을 넘어 적은 비용으로 반스텔스기를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릴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자 빠르게 타결을 본 것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주장했던 기술 이전은 한국 측의 입장이 완강해 처음 계약대로 진행하고 분담금만 약간 내려갔다고 인도네시아 측이 밝혔다. 하지만 약간의 명분은 챙긴 것이다. 여기에 한국에 파견한 기술자들의 인건비를 빼고도
약 2천억 원을 그냥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물론 국가 신뢰 하락이라는 무형의 손실이 더 큰 실책이기 때문에 KFX 계약을 파기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돈도 잃고 기술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악수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꺼내던 재협상의 포인트는 핵심 기술 이전 보증이었으나 재협상에서 분담금만 약간 인하되었을 뿐 기술 이전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측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라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간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있었다. 또한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우려가 최고의 쟁점이었지만 현재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3일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의 최종 조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공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첫 기체가 3일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 KFX CJ-1호기는 내년 상반기 조립을 마치고 출고될 예정이다. 체계 개발에만 8조 8천억 원, 후속 양산까지 포함하면 약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군 이래 최대 무기체계 개발 사업인 KFX의 실체를 내년 상반기면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한국이 항공기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전력화를 해본 경험이 없어 KFX 사업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자칫 항공기 장착시험과 운용시험에서 KFX 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부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KFX 체계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말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들어간 지 4년 9개월 만이다. KFX 시제기는 총 6대가